독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문장의 5가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바로 와주질 않고 이 주어 뒤에 다른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젠간 그 뒤에 동사가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사가 오고 나서 만약에 타동사다 그러면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오질 않고 다른 것들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것들 뒤에 언젠가에는 목적어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은 시작이 주어부터 된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부사나 또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일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사가 오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주어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앞에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면 뒤에는 언젠간 주어가 오겠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 오게 돼 있죠. 그런데 명사 뒤에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의 품사는 반드시 명사를 되고, 그 다음에 보어의 품사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야 우리가 문장을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해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요소를 찾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반드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암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보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오면 주어 뒤에를 끊고, 동사가 오면 또 그 동사 뒤에를 끊고, 이런 식으로 보어가 오면 또 보어 뒤에를 끊고, 이래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 절, 문장 앞에서 끊어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가 왔는데 전치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 앞에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또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든지 아니면 부사 구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오게 되면 부정사 앞을 끊어라. 그래서 이게 형용사 군지 아니면은 이게 부사 군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명사, 즉 ing나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pp도 되게 빙 pp 이런 것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그것도 역시 그 앞을 끊는다. 그 다음에 분사도 마찬가지죠. ing나 pp 형태가 오면 그것도 역시 그 앞을 끊는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 앞에도 끊어서 해석을 해 나간다. 제가 여기 컴마는 빼놨는데, 컴마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컴마는 여기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문장이 흰 글씨와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삼각형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장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 즉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만 우리가 여기서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휜 글씨들 있죠. 휜 글씨들은 전부 다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가 뼈대라면 이러한 것들은 꾸며주는 수식어구, 즉 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살표, 노란 화살표들을 보시면 요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어 읽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끊는다는 얘기죠. 끊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색 글씨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형용사 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사 구라고 하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맨 처음에 there로 시작이 돼가지고 동사 주어 형태가 오면 이 there은 유도부사로서 일형식 문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here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있다. 근데 no evidence니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a prehistoric man,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인간의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냐면 여기 지금 분사구문이 왔어요. having made war, 전쟁을 한 선사시대의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having made war는 분사구문으로서 이 man을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오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for 앞에 끊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행히 여기 또 컴마가 또 와줘 있어요. 어차피 여긴 끊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주어 앞에 끊죠. 그 다음에 모든 그 선사시대 인간의 돌 도구들은 여기 이제 주어죠. 그 다음에 끊고 seem to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하는 거냐면 to have 그 다음에 been designed, 그래서 디자인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완료 부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절의 시제보다 전 시제인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컴마가 왔어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컴마 오고 또 전치사가 와서 여기 끊어주고 digging, 뭐 땅을 파기 위해서. 또 콤마가 오고 접속사가 왔죠. 여기 접속사 삼각형을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가 왔어요. For scalping animal hides,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결 접속사가 와서 또 끊고, 그리고 또 끊고 주어. 우리는 can be pretty sure. 그래서 be sure 하게 되면 무엇을 확신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에 얘는 부사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적어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신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데디아를 완전히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단의 문장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장 안에 또 이런 부사절이 왔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did, 했더라도. 근데 여기서 di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가 오고 이제 주절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전쟁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왔어요. 근데 여기 또 전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왔으니까 또 뒤에 명사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여기 또 전치사가 있고, 그래서 그룹들 간에 또는 그룹들 사이에 어떠한 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hunting stage, 자, 사냥 무대에서의 그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 전치사가 왔습니다. 또 끊었어요. 자, 그래서 human life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삶의 있어서의 사냥의 무대 또는 사냥의 단계. 근데 여기서는 사냥의 무대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막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동사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구 아니면 부사구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앞에 있는 명사들을 계속 꾸며주니까 형용사 구다. 이렇게 해석을
판단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ave been, 자, 여기 이제 have been, 비동사가 왔어요. 그러면은 보호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비동사가 뭐뭐이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호가 있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떻다? rare. 드물고, and, 그 다음에 또 끊고 마일드. 여기서 마일드는 뭐 온순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선 전쟁이 그러니까 심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전쟁도 would have been 드물거나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각 구성 요소들 앞을 끊어서 해석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전치사 구 또는 분사구문 또는 투부정사 또는 컴마 또는 접속사 이러한 것들 앞을 끊어가면서 우리가 형용사 구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사구로 판단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